안녕하세요. 농사 1타 강사를 지향하는 최광열입니다. 오늘은 배추 고품질 다수학 재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배추는 주로 김장 배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장 배추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도 좋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추 그러면 가을 배추, 김장 배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는 보통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잖아요. 서늘하고 이제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잘 자라는 게 이제 생육이 잘 되는 건 18도에서 20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구가 잘 되는 이런 조건을 보면 15도, 18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을 배추, 김장 배추가 이거 딱 맞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상당히 중요해요. 햇빛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랄 때는 민감도가 떨어집니다만, 생육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배추를 심거나 생육 초기에는 햇빛이 좀 약한 이런 때가 잘 자랍니다. 생육 초기에 햇빛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너무 자란다든지 연약하게 자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구가 되기 시작할 이때부터 광이 좀 약해지면은 결구가 촉진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잎이 배추를 이제 심어 놓으면은 잎이 이렇게 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잎이 들려가지고 쓰잖아요. 요 배추 잎이 이렇게 떠서 쓸 때, 요때부터 햇볕이 조금 약하면은 결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을 배추, 김장 배추는 이런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배추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조 시간이 햇볕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는 최소한 돼야 결구도 좋고, 8시간 안 되면은 결구가 좀 이렇게 되든지 결구가 좀 시원찮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구가 감기되는 거는 일조 중에서 약간 약한 광. 그 다음에 요 결구되는 중에 비료 성분 중에서는 특히 칼륨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칼륨 때문에 이게 결구도 좋아지고 품질도 아주 좋아지는 배추를 만들려면 칼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식물이 잘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배추는 건조에 비교적 약한 이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배추가 우리 정식한다 심을 때 이때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결구, 배추 속이 차죠. 이때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이때 물을 잘못 주시면은 비대도, 이게 결구가 속이 잘 안 차죠. 결구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배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종을 안 하죠. 파종은 안 하고 모종으로 심잖아요. 모종으로. 자, 모종 심을 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보면은 모종을 육별해서 트레이에다가 보통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트레이 상태에서 물 주시면 좋죠. 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을 때 이제 물 주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배추를 심잖아요.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심기 전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심기 전에 물을 먼저 주고 심으면은 뿌리 발달도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덩이 파잖아요. 구덩이 이렇게 파면 물을 이제 주면 여기에 물이 여기서부터 스며들어가지고 끈끈에 이렇게 물이 쭉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자라죠. 그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는데, 우리가 배추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 물을 주면은 물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이 이쪽으로 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자, 물이 위에 있으면 아주 뿌리가 물을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결구 초기부터 이제 파종 기준으로 따지면은 파종 후 40일에서 52일, 여기가 결구 초기거든요. 이때부터 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품질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데, 이거 이제 육묘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20일에서 25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정식하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20일에서 30일 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물 관리를 잘 하셔야 품질 좋은 배추를 재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토양만 잘 만들어 놓으면 배추 농사 거의 50% 이상 끝났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토양 관리 그러면 토양 속에 비료,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이제 배추가 필요한 영양분의, 이게 우리는 무조건 많이 집어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배추가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시비가 중요하거든. 균형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야지. 어느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잘 아시던 기량작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잘못 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비료 주는 것 같은 영양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밑거름은 최소량만 집어넣어요. 적게 최소량만 집어넣고, 이후에 배추의 생육상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비료 종류가 많잖아요. 관주용도 있고 연면시비용도 있고, 작물의 생육을 보면서 배추 재배 기간에 물도 주잖아요. 물을 주면서 비료도 같이 준다. 관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비라고 얘기해도 관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면시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토양 조건이 안 좋을 때, 좋지 않을 때는 땅 속에 양분이 없어도 생육이 안 좋지만 영양분이 많이 있어도 흡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 기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습해를 받았다든지 너무 건조하다든지, 건조, 습해, 과습이죠, 과습. 이럴 때 빨리 수세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연면시비. 그래서 최근에 연면시비를 방법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은 적당한 양을 주고, 지금 전부 다 토양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시가 너무 높아서 연작장애, 염주장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농사질 때는 최소량을 주면서 관주라든지 연면시비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고품질의 배추를 많이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을 이제 높이죠. 고소득 이런 쪽으로 가야죠. 자, 영양은 토양에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잘 조성을 해야 되고요. 골고루 균형 있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배추가 작물, 붕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붕소, 기타 등등 미량 요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배추가 잘 자라는 토양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pH가 5.5에서 우리가 막 6.8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토양을, 우리가 배추 재배하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이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뜨든지 아니면 이렇게 뜨시든지 흙을 최소한 15cm 요 정도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최소한 밭 한 10군데 정도 이상 이렇게 떠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1kg 정도를 이렇게 떠서 땅 지번하고 뭐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작물을 뭐 배추를 심겠다, 무를 심겠다 적어가지고 갖다 농업기술센터 분석을 맡기시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시비 처방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얼마 주면 좋다, 이렇게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주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pH가 상당히 중요한데, 토양 pH가 우리가 이제 산성 토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런 산성 토양에는 뿌리 혹병. 옛날에는 무사마귀병 이렇게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사마귀병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토양 pH를 그래서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장배추, 가을배추 심으실 때 300평 기준으로, 토양 시바르 기준으로 한 4,500에서 5,000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심는 방법이, 이랑을 만들어서 이제 심는데, 이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심는데, 넓은 이랑이 있어요. 넓은 이랑을 하실 때는 1.3에서 1.5m 이렇게 넓은 이랑을 하실 수도 있고, 넓은 이랑을 하면 2줄로 심습니다. 2줄. 이건 한 줄 심고, 일반 한 줄 심는 이랑 같은 경우 이제 70에서 90cm, 0.7에서 0.9m 이렇게 아주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심는 방법은 뭐 어디나 똑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으실 때 2줄로 심으시려면은 이렇게 넓은 이랑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고, 한 줄로 심으시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 씌우죠. 멀칭, 검은 비닐, 그 다음 투명 비닐, 배색 비닐. 검은 비닐 같은 경우는 풀이 안 나죠.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 풀이 들고 돼서 자라서 풀이 들고 일어나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 추울 때 토양 온도를 어느 정도, 햇빛이, 비닐 씌워놓으면 햇빛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햇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온도 유지가 좋기 때문에 투명 비닐로 쓰고, 배색 비닐 같은, 또 요즘 칼라 비닐 그래가지고 약간 녹색이 나오죠. 녹색 요런 것도 쓰는데, 요거는 검은 비닐하고 투명 비닐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든 요런 제품도 있고, 배색 비닐이라 그래가지고 비닐이 이렇게 쓰면 여기는 검은색, 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투명, 여기가 투명하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시비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퇴비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죠. 유기물 2, 3톤 이렇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시바로 300평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에서 한 26 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인산 같은 경우는 12kg에서 한 20kg 넣으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하겠죠. 칼륨비로 20에서 한 30kg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비료는 아까 토양 pH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한 80에서 120kg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붕소 넣으셔야 된다 그랬죠. 붕소는 1kg에서 1.5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배추 재배할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른 작물 재배할 때는 이게 안 넣어도 되는데, 무배추
재배할 때는 붕사를 안 넣게 되면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넣는데 최근에는 뿌리가 좀 바람이 날리고 이래서 뿌리가 힘들대가지고 입상붕사 나와요. 입상붕사. 입상으로 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배추 무밭에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토양 개량할 수 있고 배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붕사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는 배추 무밭에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밭을 다 만들어서는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배추 심기. 배추 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배추 구덩이를 먼저 파고 물을 먼저 주고 심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추 심고 나서 물을 줄 때는 그냥 위에다 이렇게 주지 마시고 간주기를 이용해서 찔러서 땅 속에 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점적을, 근데 일반 하우스는 가능한데 노지는 잘 안 하죠. 점적을 한다든지 비닐 멀칭 밑에다 설치하는 거죠. 땅 속에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물 줄 때는 위에다가 물 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뿌리면 농약 우리 약대 있잖아요. 약대. 여기 노즐 붙어 있으면 여기 없는 거 여기 끝을 이렇게 좀 뾰족하게 이렇게 잘라서 뿌리는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여기 심어놨자 여기다 꾹 눌러주고 좀 한참 있다가 꾹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물 주면은 효과적으로 물 줄 수 있겠죠. 이거 심는 거다 뭐 조생종이나 조생종, 중생종, 뭐 만생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배추는 크게 이제 60일 배추, 90일 배추 이렇게 나눠요. 심고 나서 60일 있다가 수확해서 출하는 배추가 있고 90일 있다가 출하는 배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장 배추는 이거 보시면 되죠. 보통 남부지방은 9월 중순에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중부지방은 9월 상순에 이렇게 심으시는데 남부, 중부, 9월 이게 파종이 9월 심등급이나 9월 상순경에 심으시면 되고 9월 중순경에 심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기는 이렇고 심는 거리는 보통은 75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 35cm. 조생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통을 크게 안 만드니까 35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서도 무방하고 중생종 같은 경우는 한 45cm 간격으로 그리고 만생종은 45cm보다 드문드문 심어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 이렇게 바짝 밀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후기에 토양이 습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둥 썩은 병이 많이 나옵니다. 밑둥 썩은 병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밑에 이제 통풍이 잘 되게 하려면 조금 넓게 심어야죠. 그래서 표준은 75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품종에 따라 그 배추 통이 얼마나 크냐. 그럼 나는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통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통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넓게 심어야죠. 통을 좀 작게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거리를 좁혀야 되고 이게 맞춰서 해야 되지. 무슨 남들이 심는다고 그렇게 심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을 주시는데 이렇게 좀 복합비료, 보통 복합비료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두 개가 있든지 이렇게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세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따로 있는 게 있고 따로 있는 게 있고 같이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 주로 NPK에다가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합적으로. 요런 비료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비료가 우리가 단용 비료가 있죠. 단용, 단비. 그럼 단비 그렇다면 요소 비료, 과린산석, 과석, 용인, 용성인비, 그다음에 염화가리, 황산가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단용 비료고 그다음에 복합 비료가 있어요. 복합 비료. 복합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중 2종 이상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복합 비료에서 1종 복합 비료가 2종 복합 비료가 1종 복합 비료는 요 중에 2가지 이상 들어가는 거 보면 되고 2종 복합 비료는 1종 복합 비료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 비료가 있고 이렇게 들어간 비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료 중에서 2가지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게 2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종 복합 비료가 또 있어요. 3종 복합 비료는 K가 여기에다가 유기물, 오가릭 매터 유기물이 이렇게 들어간 비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종 복합 비료 있어요. 4종 복합 비료. 제4종 복합 비료. 제4종 복합 비료가 있는데 제4종 복합 비료 그러니까 그러면 4가지가 들어가는 비료 이거 아닙니다. 제4종 복합 비료는 옆면 시비용이 있고 양액 간주용이 있고요. 화초용이 있고 이렇습니다. 2종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는 완전히 수용성입니다. 물에 완전히 녹는 거고요. 성 100%. 여기는 물에 안 녹는 비료입니다. 물론 녹는 것도 있는데 거기가 안 녹는 비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에 녹아서 흡수 이동이 좋은 거죠. 여기에다가 필수 원소가 있어요. 다량하게. 필수 원소. 여기 지금은 옛날에 16대 필수 원소 이랬는데 지금은 17대 원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니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7대 원소 이렇게. 주로 그래서 질소연산가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A, 마그네슘 그 다음 미량요소 쭉 다 있어요. 여기가 2종 이상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비료가
옆면 12용입니다. 양액 간주용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현상 관리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이제 성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 두 종 이상이 10%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 이상. 넣을 때 최소한 NPK 같은 경우는 1%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공정규격이라 그래서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유해 성분이 있어요. 유해 성분은 얼마 이상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양액 간주용도, 요거는 여기 이제 2종 이상인데, 요거는 5종 이상. 화초용은, 자, 이거는 이제 액제인데, 얘들은 보면 수용제도 있고, 뭐 액제도 있고 이런데, 화초용은 좀 액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은, 화초에 뿌리는데 큰 용량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배 액으로 뿌리십시오. 500배 액으로 뿌리십시오.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혼용해서 다 뿌리는데, 일반 하초에 화분 한두 개 하시는 분들은 1000배 액으로 하면 1000배가 어떻게 됩니까? 물 1000배면은, 자, 물 1리터가 있잖아요. 1리터. 1리터 같으면 요게 1ml, 1cc나 같은 옛날에 cc고 요즘은 밀리리터 그럽니다. 밀리리터 ml. 1ml 들어가던 그램 같은 얘기입니다. 수용제는 그램이고 액제는 밀리리터죠.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1000배예요. 500배는 어떻게 되면 배수가 숫자가 낮으면 진합니다. 농도가 진하다. 500배에 붙으면 여기가 2ml 들어가 있습니다. 2ml, 2g. 이렇게 돼야 500배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사고가 막 나요. 그래서 그럼 사고 나지 말라고 직접 살포액입니다. 그냥 직접 물이 안 타고 바로 뿌려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료가 화초용 비료입니다. 요거는 NPK가 0.1% 요건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이상. 요거는 이하. 많이 들어가면 피해가 나죠. 그다음 미량요소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이거 NPK 칼리가 퍼센트 이하로 들어가. 미량요소 이렇게 하는 게 헷갈려요. 미량요소? 그러면 요소비료가 우리 알잖아요. 요소비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게 천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미량요소, 이제 원소 같은 얘기입니다. 원소나 요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소비료는 질소가 46%, 국내는 4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소가. 법에는 45%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좀 차이 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비료를 잘 쓰시면 되고, 그다음 복합 비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소 현상 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요즘은 뭐 토양도 뭐 소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소독 개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토양을 소독한다 이런 개념을 쓰시는데, 토양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석회라든지 황은 유황이죠. 황비료. 요런 게 이제 그 토양 소독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도 토양 소독이 있는데, 얘는 작물에 따라서 섬유작물 같은 데는 염소가 좀 필요한데, 다른 작물은 염소가 크게 필요가 안 하거든. 그래서 염소는 이건 안 쓰고 주로 석회라든가 황 이런 쪽을 잘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황 같은 경우는 토양 pH를 낮출 때 알칼리 토양을 산성 토양으로 만들 때는 황을 이용하고요. 석회는 산성 토양을 알칼리 토양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석회를 집어넣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료가 있거든요. 이게 트리플 칼믹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10kg짜리. 요거를 좀 사용하셔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토양에 우리가 배추에 필요한 약물을 종합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위에 토양 중에 있는 유해 미생물, 일반적으로 병원균이죠. 병원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균의 밀도도 줄여주고, 뭐 이런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하는 이런 성분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칼믹스 이런 제품도 훨씬 사용하시면은 배추 농사 짓는데 고품질의 배추 물을 다수확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밑거름을 넣으실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비료만, 영양분,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토양 중에 영양분에다가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이제 크게 나누면은 유해 미생물이 있고, 유용 좋은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한 70% 이렇게 뭐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여기 뭐가 문제냐면은, 자, 여기서 유용 미생물이 없어요. 유용 미생물이 없으면 이제 중간 미생물이 어떻게 유해 미생물이 중간 미생물을 나쁜 놈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유해 미생물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토양 중에 병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농사가 안 됩니다. 배추 무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유용 미생물이 있잖아요. 유해 미생물이 무조건 없어야 되느냐? 없으면 좋죠. 좋은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해 미생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이 얘하고 같은 수로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해 미생물이 대 역할을 못하죠. 같은 수로 있든지 아니면 유해 미생물이 많아야죠. 유용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보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토양병 이렇게 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용 미생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사 짓는 데도 미생물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토양 중에 미생물도 좀 집어넣어야죠. 좋은 미생물,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계통의 요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코드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DY6364. 이런 균이 들어가 있는 균인데 이제 미생물이죠. 유용 미생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생물 제제 소일 닥트, 흙의 의소다. 소일 닥트를 적절히 넣어주시면은 유용 미생물을 많게 해가지고 유해 미생물의 밀도를 낮춰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 중에 있는 병 발생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배추 농사를 좋은 품질의 배추를 많이 수확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일 닥터 같은 경우는 이런 미생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토양 계량, 토양에 좋은, 토양을 계량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제오라이트라든지 규조토라든지 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계량하는 데 효과도 좋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 고품질 다수학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사 1타 강사를 지향하는 최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 방방곡곡 구석구석